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유용한 상품 운용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는 TQQQ와 쏙3 대표적인 세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먼저 TQQQ는 파워스웨어지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며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상품의 세배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쏙3는 디렉시온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 상품의 세배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래 파워스웨어지에서 발표하는 애뉴얼 리포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좌측의 마켓 익스포저를 보면 총 300%의 구성 중 현물은 43%, 선물은 1%를 차지하고 나머지 256%는 모두 스왑 계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왑 계약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 스왑 계약을 통해서 세배를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왑 계약이 은행 대출을 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이자 비용은 연방기금금리와 은행의 마진인 스프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가 작성될 당시 연방기금금리는 5.08% 정도였고, 실제 스왑 계약의 금리가 5.68에서 5.88%까지 있는 것을 확인해보면 스프레드는 0.6에서 0.8%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왑 계약에 지불되는 금리 약 5.8%와 전체 익스포저 중 스왑 계약의 비중 256%를 고려해보면 실제로 지출되는 이자는 약 14.8%에 달합니다. 여기에 운용수수료 0.88%까지 추가하면 높은 수준의 비용 차감이 예상됩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처럼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는 TQQQ나 쏙슬 같은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의 상승률이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에서 계좌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의 주가를 100이라고 가정하고 마이너스 10%와 10%를 반복했을 때 기초지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반면 TQQQ는 점점 더 기초지수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횡보가 지속되는 시장이라면 레버리지 상품은 높은 이자 비용과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률도 3배가 되는 점 때문에 계좌가 우하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나스닥 100과 같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면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똑같이 시작점에 100이었던 주가가 조정보다 상승을 크게 하며 우상향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기초지수가 25% 수익이고 TQQQ는 3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치는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한 것이고, 만약 주가가 요동치는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 각각의 평균 단가 대비 상승률은 기초지수가 29%이고 TQQQ는 63%를 기록하게 됩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속적인 분할 매수만 가능하다면 주가가 등락하는 동안 평단가를 낮출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기초자산이 장기로 우상향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횡보만 하는 기초자산은 비용만 발생되고 계좌가 점점 녹아서 영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투자는 거치식이 아닌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 해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입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또 재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 없이 주식 비중 100%를 가지고 있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찾아오고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단점과 장점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단점이 있는 상품이지만 장점이 더 큰 상품입니다.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자산 증식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올라운드 재테커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